안녕하세요. 세지소사 공장장 예술지기 이재룡입니다. 자, 이 나무 먼저 한번 천천히 좀 한번 봐주세요. 오늘 영상은 제 말주변보다도 우리 감독님의 카메라 촬영 실력이 오늘 영상을 성패를 아마 왜 나를 부담스럽게 만들어놓고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냥 찍을 뿐이에요. 부담을 주지 마세요. 자, 부담 100배 해서 이 영상 꼼꼼하게 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돌려요, 그러면. 지금 잘 돌리고 있습니다. 자, 잘 돌리기 위해서 이제 두 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는 이제 공중 촬영을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세지소사 하나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 모델목으로 선정되었다라는 얘기는 이 나무가 굉장히 잘생겼다. 예술에서 내놓을만 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그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분재대전 하면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소사 전문가다 보니까 제 기준으로 이제 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우려했던 대로 이제 저를 비난하는 댓글이 하나가 달렸습니다. 인신공격에 가까운. 왜 그랬는군요. 뭔데? 지적질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죠. 그리고 네 것이 최고냐. 네, 거기서 제가 최고라고 안 했거든요. 예술의 세지소사와 비교 한번 해보시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뭘 또 그렇게까지. 근데 그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나무 기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이걸, 그걸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 나무는 이력을 얘기를 하면은, 토탈 나이는 30세, 추목 11년 차입니다. 11년 차고, 올 봄에 분갈이를 해서 여기 비교적 깨끗한 상태입니다. 비교적 깨끗한 상태고, 그래서 잔가지는 조금 덜 발달했어요. 올해 분갈이? 올해 분갈이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지 정리 다 마친 상태고, 일단 이 출연하기 전에 제가 이 화분이랑 좀 이렇게 씻어낸다고 씻어냈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자주 잘 세밀하게 씻지는 못했네요. 세밀하게 씻어내지는 못했어요. 솔질을 하지 않고 그냥 압으로만 씻어냈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 나무를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뿌리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뿌리빨부터 뿌리빨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뿌리빨이 팔방근으로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제 이게 나무 안정성하고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뿌리빨이 쫙 뻗어 있으면은 일단 나무한테 안정감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안정감인데, 이 뿌리빨만 좋아가지고는 나무가 좋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 줄기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그루 소슴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삼각형으로 안정적으로 쫙 올라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밑동은 굵고 위로 올라가면서 가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루 소슴새라고 그러는데, 이게 반드시 뿌리빨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뿌리빨만 이뻐가지고는 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루 소슴새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줄기의 흐름 있잖아요. 이 줄기의 흐름이 여기서 끝까지 갈수록 점차 가늘어지는 것이 일정해야 돼요. 어디까지는 똑같은 굵기였다가 또 어디까지는 똑같은 굵기였다가 이렇게 나가면은 되게 산채목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나무 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점세성이다라고 그러는데, 요 가지 줄기의 흐름이나 이런 가지조차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가지 흐름이 다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 요게 요 부분까지는 똑같은 굵기에다가 곡이 없이 일자로 들어가다가 여기 와서 갑자기 현란한 곡을 그리기 시작한다. 이건 부조화거든요. 이 나무가 균형과 조화를 갖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해서 요 가지라든가 줄기라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점세성이 되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갖춰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요게 일지잖아요, 지금. 일지가 지금 현재 가장 굵죠. 그 다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제 위치상으로 보면은 요게 이지죠. 이게 삼지란 말이에요. 삼지인데 두 개로 지금 나뉘었죠. 이게 이제 사지, 오지. 근데 여기 최일지가 가장 굵어야 되고 그 다음 치가 가늘어야 되고 해서 이 가지 굵기도 별 밑에 것이 가장 굵고 올라갈수록 가늘어져야 돼요. 이 조건이 또 다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맞춰지려고 하다 보니까 나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취목이라고 하는 나무 방식을 하지 않고는 이런 나무가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가지는 전부 오리지널 방식으로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세 개나 네 개가 뭉쳐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지를 빽빽하게 만든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을 취해요. 왜? 일단 풍성하게 보이면은 상품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겨드랑이 가지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렇게 꼭 하나씩은 빼먹거든요. 그러니까 니 건 100% 완벽하냐? 완벽한 건 없습니다. 저도 하나씩은 빼먹는데, 근데 나무름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칙 자체가 이렇게 가지를 갖다가 철저하게 V자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아무 데서나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풍성하게 보이는 형식은 취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하면은 그 뭉친 자리에 혹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나무는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있어요? 설령 가지를 잘라냈다 하더라도 이미 11년이나 됐기 때문에 아무렇죠. 예. 또 그 이후에 또 생기기도 해요. 그렇죠. 그게 나무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가 마른다든가 벌레의 침입을 받는다든가 생기는데, 어쨌든 우리가 전시회에 출품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조건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이 밑에 그루 소슴새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상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상처 하나, 자국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가 지금 딱 눈곱만큼 상처가 아물고 남았어요. 근데 이건 1년이면 다 아물거든요. 그러니까 잘라낸 거죠. 그러죠. 예. 겨드랑이까지. 그래서 이렇게 잡목에서, 특히 소사나무에서, 소사나 단풍에서는 상처가 곧 흠이 되거든요. 상처가 흠이 되는데 이 나무는 그런 상처 자국 전혀 없어요. 없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철사 자국을 남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겨울에 나무를 보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파리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철사 자국이 보이는 것은, 저는 항상 좀 야한 비유로 여인의 옷을 다 벗겨놨더니 온몸이 다 수술 자국, 상처 투성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나무 그 상태에서 철사 자국이 보인다. 그것은 나무 관리에 그만큼 소홀했다라는 뜻이에요. 제때 안 풀어줬다. 그러죠. 제때 안 풀어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무 관리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철사가 파고 들어가는 건데, 그걸 제때 풀어주지 못했다. 그러면 예술의 소사가 한두 주도 아니고 수천 주인데, 수천 주 맞죠? 맞아요. 수천 주인데 어떻게 철사 자국을 하나도 안 남길 수 있느냐? 그건 뭐 그냥 공개하죠. 뭐 가을에 감고,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서 감고 5월 달이 되면은 풀고. 그거는 무슨 공개하고 자시고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시스템에 맞춰 돌아가면은 철사 자국이 남길 일이 없어요. 근데 철사 자국이 그 나무가 잎이 싹 우거져 버리니까
이거 철사를 가만나 안 가만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무를 여름에 한 번씩 그 순정리를 할 때 그때 이제 보고 철사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철사를 풀어주는데 이 예술에서 쓰는 철사가 약 1년에 60kg 정도를 씁니다. 많이 쓰 60kg를 써요. 많이 잘라내고.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제가 이게 철사 자국을 남기지 않으니까 예술에서는 철사 감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났던데 무슨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났던데 사실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철사자 그 여기 기본적으로 게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팔방근 다 갖춰졌고 그릇음새 맞고 점세성 그거 뛰어나고 있는 은 세 가지는 있는 거고 철사 자국을 남기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상처 남기지 않고 그 다음에 뭉친 자국 남기지 않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가장 교과서처럼 완벽하게 그 기본을 철저하게 지킨 나무가 예술의 세지소사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 가격을 갖다 산정을 했을 때 그래도 30년을 키웠는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 전시회 딱 갔다 오고 나서 우리 나무가 전시회 나무하고 비교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 영상 보시고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갖춰야 할 조건을 갖다가 전부 갖춘 사실 이런 나무 여러분들 보기 힘듭니다. 물론 이제 자연목의 경우에 이 소사가 세지소사와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형성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소품에.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하고 예술 세지소사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뭔 이런 가지 바란스죠. 가지 위치뿐만이 아니고 굵기 바란스. 굵기 바란스까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뭐냐면은 예술의 세지소사는 배양하면 배양할수록 이 뿌리빨 근장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성, 작품성, 그 다음에 상품성은 모르겠어요. 상품성은 왜 상품성도 있지 작품성이 있으면 상품성도 있죠. 아니 잘 팔리기는 팔리는데 그런 요건을 갖다가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갖다가 이게 누가 만들어서 제가 구입해 가지고 재가공해서 파는 나무가 아니고 취목 단계에서부터 지금 11년 동안 이걸 갖다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 이전에 물론 한 20여 년 동안 이 가지 기본 가지들은 또 다 만들어 놨죠. 전생활을 한 나무에서 근데 이제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한다고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나무 한 주라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는지. 이걸 제가 비판을 할 때 이 개인적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상대를 갖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학교에서도요, 제가 이 애정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 제가 이 혼내킨다든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반감을 품을 수 있는 학생은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거니? 그 학생한테 꾸중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하면요, 그 학생이 뭐라고 받아들이는 거니? 선생님은 나를 미워해서 저러는 것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제 방식은 그랬어요. 굳이 내가 감정을 소모하면서 말해도 효과가 나지 않고 오히려 역감정을 받아들일 애한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이 어떤 뜻을 알고, 제 뜻을 알고 스스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서야 이야기를 하죠. 또 이제 혼내킨다든가 뭐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한다든가 조언을 한다든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그러잖아요. 이 조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저 친구가 조언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것이 내한테 감정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것, 또 이 어떻게 보면은 전시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체가 평가 요소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내놔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건 이건 우리 분재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나무들도 숲이 좀 깨끗이 좀 닦고 이 부분 인정해요. 이 씻었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씻었는데도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은 나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동 관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생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도 제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 근데 손으로 닦아내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분양이 되면 가져가실 분이. 그리고 집에 가져가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 보면 나무가 뽀얀해져. 뽀얘져서 오더라고요. 이 수피가 나이가 오래되면은 이 소사수피가 뽀얀해집니다. 뽀얘져요. 근데 이제 역시 서울물은 다르구나. 서울물 먹었구나.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반전 카드를 우리도 하나 준비를 해야 되죠. 자, 이 나무 혹시 정면이 어딘지 보셨습니까? 여기가 정면인 것 같은데. 여기 정면으로 보입니까? 네. 이게 정면으로 보이려면은 이 나무가 약간 이렇게 틀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네. 근데 이 나무를 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돌려봐요. 그럼 어디가 정면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거기도 화면상으로도 이뻐 보이네. 네. 이렇게 나무가 지금 정면을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요? 네. 난 아까 거기도 정면인 것 같은데. 거기가 정면인 줄 알았네. 근데 여기가 나무가 이렇게 놓으면은 철사거리 할 필요가 없어요. 철사거리가 필요 없어요. 이게 정면으로 칩시다. 물론 이제 이 나무를 더 정교하게 출품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가지를 갖다가 좀 펴가지고 조금 세밀하게 1년 동안 철사거리 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다듬어야 돼요. 이 상태로 나가는 거. 근데 기본만큼은 어떤 나무보다도 어떤 자연목이나 어떤 그 재배목보다도 저는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자, 높이가 지금 24cm, 폭이 33cm, 그 다음에 지금 근경이 한 4.5cm, 5cm 정도 합니다. 이 나무는 제가 엄지손가락만한 굵기의 나무를 취목을 해서 11년 동안 요 플라스틱 화분 받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배양을 한 거예요. 저욱토 단용으로 썼습니다. 지금은? 지금 저욱토 단용으로 써가지고 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막 이흙 저흙 해갖고 온갖 흙 종류 얘기를 하던데 저는 단순한 게 좋아요. 간단하고 단순한 게 좋습니다. 요거 저국도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내는데 굳이 막 이흙 저흙 섞으면서 그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고 지금 올해 이 나무 분양 예정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100만 원은 이 나무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즐거운 수확의 계절입니다. 왜 그러는군요. 이 나무가 지금까지 예술에 오셔가지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세지소사를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가지고 골라가셨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걸 가지고 따로 빼놓고 이 나무를 키웠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빼갔는데도 불구하고 올 가을에 이 11년 차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나무들이 또 많이 있더라. 최소한 여러분들 영상 몇 번 찍을 것은 준비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수에서 오신 분 한 분이 꼭 이런 나무들만 골라서 가져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세지소사의 로망을 갖다가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즐기는 분이거든요. 이 안방 침대가 있고 침대 바깥에 앞에 유리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리창 바깥에다가 단 높이를 여기고 맞춘답니다. 그래서 침대에 딱 누워서 보면은 이게 열매주가 쫙 있으면은 숲에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숲에. 그래서
침대에 딱 들어 누워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은 이 나무가 일렬로 유리창가에 딱 높이에 맞춰가지고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지수사 80 시리즈는 10주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지금 10주를 넘으셨어요. 그러면서 저번에 오셔가지고 또 구입을 하시길래 제가 여쭤봤거든요. 왜, 아니, 이제 10주 양 차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무마다 다 달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수형이 다른 느낌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지금 1타 2피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보다가 질리면은 네, 바꿔. 나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나무는 반드시 어디에다 심어야 되느냐? 원분에다 심어야 돼요. 예. 원분에다 심어가지고 저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 보니까 여기를 정면으로 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촬영하려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이 훨씬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무를 볼 때 이 세지소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무 기준이 그래요. 뿌리빨, 그릇웃음새, 줄기의 흐름, 그 다음에 줄기, 간격, 배열, 그 다음에 그 굵기, 요게 딱딱 맞춰진 나무들이 사실은 10가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대개 5가지 이상만 맞춰줘도 괜찮은 나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다 갖춰졌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또 발전, 장래성, 가능성까지. 그래서 뭐 일찍 주문하셔가지고 일찌감치 자기 것 만들어서 이게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배양해 나가면서 더 좋아질 나무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배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만간 이 나무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 여러분들한테 선보이겠습니다. 이상 예술분재원 세지소사 공장장 예술지기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